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범위에 대해서 좀 라우팅 프로토콜을 IGP와 EGP로 나눠봤고요.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디스턴스 벡터, 하이브리드, 링크 스테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는 가끔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턴스 벡터에는 립이라는 프로토콜과 IGRP, 하이브리드 라우팅에는 BGP, ERGRP, 링크 스테이트는 OSPF, ISRC 이런 게 있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죠. 간단하게. 디스턴스 벡터는 앞에 디스턴스라는 말의 의미가 how far, 얼마나,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고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인터페이스로 뭐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디스턴스 벡터는 자기가 나름 판단한 라우팅 테이블, 즉 판단의 결과물인 라우팅 테이블 자체를 상대방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베스트 라우트를 만든 그 라우팅 테이블 자체를 나한테 주면 나는 내가 로컬에 갖고 있는 정보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준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베스트 라우트를 섞어서 나름 베스트 라우트를 만들어서 자신도 쓰고 다시 그거를 또 상대방한테 전달합니다. 얘는 라우팅 테이블 자체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주기적으로 교환한다는 게 얘의 특징입니다. 자, 아까 립하고 IGRP라는 게 있었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10.4.4.0라는 네트워크가 처음에 얘가 이제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로 만들어지면 얘가 이 라우팅 테이블 자체를 얘한테 줘요. B한테. 그러면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10.4.00는 S1으로 가면 여기 S1 인터페이스로 가고 한 홉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한 홉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를 또 B가 요 자체 라우팅 테이블을 A한테 줘요. 그럼 또 요런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홉 2로 된 거. 자, 라우팅 테이블 자체를 준다라고 하는 게 디스턴스 벡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들은 일단은 베스트 라우트를 전달한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저 주기적인 전달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변동될 때마다 계속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CPU나 이런 걸 많이 쓰겠죠. 트래픽도 많아지고. 근데 자기가 베스트로 이렇게 만든 거를 주기적으로 전달하면 트래픽 양이 적어진다는 입장은 장점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네트워크 변화가 일어나면 즉시 알려야지 거기서 빨리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절체라고 하지만 라우터는 컨버전 타임이라고 하는데 컨버전 타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트리거드 업데이트라고 밑에 보면 변화가 있을 때 바로바로 해요.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최적화된 라우팅 테이블 자체를 전달하기 때문에 라우팅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한 트래픽량, 자체 트래픽량과 전달 주기가 작다. 그래서 적은 CPU와 메모리를 소모한다. 단점은 되게 많아요. 라우팅 바이 루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판단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베스트라고 해갖고 그거 그대로 받아갖고 그거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라우팅 룹이 생길 여지가 또 되게 많아요. 라우팅 룹을 또 생길 여지가 많으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들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의 확장성을 제한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들이 뭐 흡수를 제한한다든지 스플릿 호라이즌을 한다든지 라우트 포이즈닝을 한다든지 홀드 타이머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디스턴스 벡터의 대표적인 립이라는 프로토콜이고 얘는 주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로 가기 위한 비교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용으로 쓰지 실제는 거의 안 씁니다. 립 같은 경우 저거 뭐 홉수가 16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이 사용할 수도 없고 30초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라우팅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컨버전 타임이 엄청 길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용도로만 쓴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링크 스테이트는
절대 베스트 라우트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링크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링크의 스테이트. 이거 나중에 이제 OSPF를 할 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링크라고 하는 건 뭐 인터페이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 스테이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에 뭐 밴드위스라든지, 거기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라든지, 얘가 지금 업인지, 다운인지, 뭐 이런 정보를 링크 스테이트 정보라고 부르거든요. 그 오리지널 정보 자체를 전달을 해서 서로 그걸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가요. 그거를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양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SPF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요. Shortest Path First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네트워크까지 가는 루비 생기지 않은 토폴로지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게 나중에 라우팅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 자신이 루트예요. 저 트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트리는 뭐예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트리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가지가 절대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베스트 라우트를 전달하지 않는다. 뭘 전달한다고요? 링크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그렇고요. 바로 여기 나이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SPF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얘가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 속 안에 저기 보면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X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보내준 정보를 다 가지고 이런 왼쪽에 있는 저런 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SPF 알고리즘 돌려서 그 외에 다양한 나머지 패스들을 갖다 제거를 해요. 제거. 그렇게 되면 X로부터 저기 F, G, H까지 루비 생기지 않은 패스가 만들어지죠. 요걸 또 포워딩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는 대부분 뭘 쓰냐면 코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트릭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다중 경로가 다중 경로가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여러 개의 경로를 거쳐서 갈 때 그 코스가 가장 적은 거를 가장 좋은 거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링크 스테이트의 장점은 컨버전 타임이 대부분 되게 빨라요. 그래갖고 왜냐면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달을 하는데 라우팅 테이블을 통째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변동된 링크 스테이트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우팅 루비 생길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근데 CPU하고 메모리를 되게 많이 소모하고 그래서 항상 하이라키칼한 네트워크 디자인을 요구를 해요. 이게 좀 머리 안 나오시잖아요. 디스턴스 벡터하고 링크 스테이트.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디스턴스 벡터는 남을 믿어. 그래서 야 네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결과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거 믿을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는 야 너 못 믿겠어. 야, 네가 알고 있는 그냥 정보 줘. 정보. 네 판단 못 믿겠으니까 정보 그냥 줘. 정보. 그럼 내가 다 모아서 나름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남을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일단 속이 편해요. 그죠? 네가 판단해? 그래, 내가 믿을게 할게.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많이 속아요. 그죠? 자기가 판단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링크 스테이트는 어떠냐면, 야, 나 못 믿겠다, 너. 무조건 그냥 로레벨 정보 줘. 정보를 다 모아. 여기다가, 머릿속에다가. 아까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야? 자기 나름대로 CPU 돌려가지고 판단을 해. 베스트 아우트를. 남을 못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머리가 아파요. 못 믿으니까. 그죠?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판단을 내릴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디스턴스 벡터 방식으로 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하이브리드, 내가 링크 스테이트 방식이다. 그럼 전부 하이브리드인가? 어제도 대답을 안 하시